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이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의 봄이 오늘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지난주 있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금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고 부분.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네.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1심이 뭐 완결 구조는 아니고 네. 뭐 패소하면 항소심도 가고 3심도 가기 때문이긴 네. 합니다만은 판사의 판단이 이게 증거에 입각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인상, 주는 느낌을 가지고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 중에 두 가지가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네. 뭐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또는 뭐 국토부의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건 그렇죠. 주관적인 두 가지가, 판단이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낙선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당선 목적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본인의 당선 목적으로. 그러면 또 그러고 낙선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 판사가 국어 문법을 해석하느라고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 보수 논객인 정규재 네.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국어 문법을 가지고 따져서 말이 옳지 않느냐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토론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혹시 뭐 이게 사법 처리가 말할 되느냐. 때마다 자신의 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우리 선거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 네. 선거법에 몇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뭐만 할 수 있다고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네. 이걸 가지고 검사가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발은 한 가지 꼬투리 잡아서 낙선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당선한 사람의 호의는 어떻게 되죠? 거짓말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굉장히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네. 사진 부분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말한 맥락을 보지 않고 예. 다른 걸 끌어들여서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치 궁예처럼 내심을 파악하는 그런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네. 결국 그 사진을 두고 얘기한 것은 강강을 가서 전체 찍은 사진인데 다 찍은 사진 김문기가 좀 찍어. 남아있는 예. 프레임 4명만 딱 모아서 마치 4명이서 골프 이게 골프 친 사진입니다. 이건 그럴 수 단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에서 예. 조작했다는 것에 중점이 돼 있는 말인데요. 과거에 한번 찾아보니 그것도 그 김문기 씨 유족의 핸드폰을 과거를 뒤져서 한번 네. 골프 친 적 있지 않느냐, 거짓말했다. 이건 핀트가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하신 거고. 근데 여기는 과거에 한번 과거에 골프 친 적 있네. 그래서 거짓말이다. 실제로 저 사진인데요. 저 쪼매난 사진인데 사실은 자른 겁니다. 다 학대해 보면 10명 이상이 지금 서 있어요.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인상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판례도 2015년 5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네. 판례에도 그런 사실이 있어요. 좀 약간 길긴 합니다만은 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허위 사실 공표죄잖아요. 여기에 그 부분적, 그러니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아랫부분 전체적인 인상을 봐야 한다. 요것만 가지고 따왔더라고요. 자기 필요한 논리에 필요한 것만 결론에 이르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 하면 견강부회라고 안 얘기하죠. 되죠,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판사라면. 그리고 네. 이게 낙선 목적이면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당연하죠. 또 당선자 같으면 더 달리 봐야 돼요. 더 엄하게 가야 되지만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네. 그 상대를 비판하거나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자신 얘기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낙선자를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거판이 말을 닫고 지갑도 닫고 특히 말도 지금 닫고, 예. TV나 유튜브나 많은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 정치 유세라든지 정치 행위 지금 아니겠습니까? 말로 하는 정치인 거죠. 상당히
저도 두려워요. 예. 전 정치인은 아니지만 뭐 하나 잘못되면 내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대로라면. 저 사진의 그 주요 토픽은 네. 테마는 이 사진은 조작됐다는 그렇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기록을 뒤져보니 골프 친 적 있더라.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응수를 하는 건 이 말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또 지금 눈에 띄는 게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 뭐 주진우 의원이나 등등이 1심 선고 전에 징역형을 예측을 해서 그때만 해도 징역형 아무도 예측을 안 할 때였거든요. 뭔가 교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좀 다루기는 부적절해 네. 보이는 게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라고 얘기했는데 무죄가 나면은 그럼 사전에 재판부가 교감한 게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다루는 건 적절하진 않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사위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 좀 세게 하라는 뭐 주문의 그렇죠. 방식 예. 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규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치 국어 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네. 이런 법관이 증거에 판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했냐 이걸 따져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정말 판결문 보니까 어렵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저는 자꾸 저도 군판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유죄를 주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사실은 유죄라는 심증을 갖고 그걸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단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편견과 예단의 느낌이 딱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판결문을 쓰면서 이제 유죄라고 해놓고 이제 쓰다 보니까 그게 맞췄게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제 경험도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고 지금 말씀대로 국어 시험도 아니고 이게 본인이 유죄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논리 정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유권자를 쏘기를 했으면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됐잖아요. 낙선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유권자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면 그 처벌하더라도 저는 100만 100만 원 밑으로. 100만 원 안팎으로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핵폭탄을 던진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건 협박 발언.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 하세요라고 깔아준 유세장이나 TV 토론이나 TV 연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국감장에서 질의를 받는 과정에 뭐 백현동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건 성남시의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한참 하던 때였고 5개 뭐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이전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인 거죠. 네. 버티면서 사실 서울에서 근접하니까 출퇴근도 좋고 뭐 이러니까 버티는 기관들이 그리고 대체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럼 뭐 이런 이유로 좀 버티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기관들 빨리 이전해라라든지 빨리 용도 변경을 해라라는 게 요구가 국토부에서 있었고 또 그 혁신도시법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따라야 한다라는 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거다라든지 뭐 빨리 이전을 안 하니까 국토부에서 성남시 공무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자체 말단 공무원을 그럴 리가 불러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사실 협박이라는 건 너 개인이면 너 뭐 어떻게 상해를 하겠다라든지 네. 뭐 어떤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압박을 느꼈다는 그러니까 말을 사실 우리가 말은 정제돼서 글처럼 보고 한 번 더 보고 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거 협박당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악마에 있다고 네.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상세하게 막 정말 유죄의 이유를 풀어 나가는데 네. 그럼 그게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문을 11번씩이나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죠. 그럼 그건 증거에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기소를 했는데 그걸 맞습니다. 판단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도 기소한 사실 자체가 사실은 무리했고 예. 그러면은 형평에 따라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 여러 개 들은 확인됐잖아요. 수십 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그래 낙선자고 그 자기 방어적이었고
상대 낙천 목적도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그렇게 죄가 되나 이게 문제가 되나라고 싶은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기소한 검찰 그걸 또 유죄로 받아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들어간 판단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우리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는가. 맞지 않다. 아,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자, 같습니다. 이렇게 항소했습니다. 즉각 네. 항소를 했는데 이게 3개월 안에 2심 판결을 해야 됩니까? 뭐 2심에서 혹시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재판이 633이라는 게 네. 정해져 있는 원칙이 지금 두 분 변호사지만은 맡은 사건들이 633 지켜집니까? 아니요. 이건 뭐 이 훈시 사항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은 빨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취임 후에 얘기하긴 했어요. 네. 했지만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시일에 쫓겨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글쎄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반전이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2심에서? 항소심이요. 네. 너무 세게 때려놨기 때문에 예. 1심과 같이 처음부터 다 따지게 될 겁니다. 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따지고 새롭게 증거 신청하고 증인 신문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항소심은 사실 1심에서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한정하고 또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는 심리를 깊게 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 아. 그거에 이게 우리 뭐 달려 있다는 게 너무 또 놀랍네요. 저희 아니, 사실 재판부. 변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변호사들도 재판을 들어가 보고 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아야겠다. 넘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솔직히. 뭐 검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더 끌어가지고 다른 재판부로 갈지 빨리 이 재판부에 받을지 그리고 그런 또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예.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재판이 되잖아요. 가장 이 재판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1심은 사실은 넘기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2심이 가장 재판일수록 부담스럽죠. 법원에 가면은 밀어서 조지고 네. 검찰에 가면 불러서 조지고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그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다음 주도 또 있고 뭐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각각 재판부마다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이게 뭐 훈시상 633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있을 25일 날 있을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현주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좀 예상을 합니까? 여러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기록을 보기 전에는 말하기 힘든데 이제 뭐 김혜경 여사도 유죄를 받았는데 10만 원 약간 넘는 돈으로 밥 사준 거 가지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당내 경선 시기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그 부인 세 분하고 뭐 수행비서, 운전기사해서 6명에게 밥을 샀다. 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라는 것도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는 기부라는 건 그 선거 구민에게 뭐 접대를 하고 뭐 무슨 물품을 기증하고 근데 자기 수행비서는 항상 보는 사람이고 이게 그럼 뭐 김영선 의원처럼 카드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거지 만날 네. 때.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 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부인분들은 평소에 뭐 정기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밥을 뭐 순번대로 샀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까지 기부 행위로 의율하는 걸 보고 참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이, 재판 두 개 다 납득이 이 안 된다. 공직선거법 관련도 사실 이제 그 뭐 무죄가 난 부분입니다. 뭐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그 SBS 그 주영진 앵커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라는 것에 모릅니다라는 거는 개인적이라는 네.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뭐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어렵게 무죄를 받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 모른다 각하됐습니다. 네. 그건 이제 뭐 그 공직선거법의 발언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뭐 재산, 경력, 뭐 행위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바람직하게 각하를 시켰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 이 법원의 보수화 그리고 검찰 눈치 보기 법원이 좀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25일 재판도 좀 저는 사실 안전- 비관적으로 본다. 어떻게 대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기록에 기초한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진성 씨 위조 네. 그 위정 자체가 없었다. 네, 실패한 교사 뭐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위정 교사나 네. 방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법리상으로 실패한 교사는 무죄입니다. 네.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도 인정 안 되는데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패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 무죄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인데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로 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또 얘기들 또 이준석 의원이 또 많이 공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찰이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 보자면은 네. 좀 더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단은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게 맞느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뭐 이 부분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핵심부로 검찰 수사가 나갈 거냐? 그렇게 지금의 움직임을 일단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백 이 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과연 그러면은 지금의 검찰이 그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네. 이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검찰이 해낸다면은 검찰이 좀 그럴 텐데 지금의 심우정 검찰 체제가 그 도이치모터스를 지금 무혐의 불기소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것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봐야 될 게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여론 조작하고 공천 개입 부분입니다. 네. 말씀처럼 결국 두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가 가능할지 결국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결단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부정적이다. 일단은 그 창원지검의 이 사건이 계속 중요한데 창원지검의 검사장이 정유미 검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 검사장인데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서 여성이면서 이 검찰에서 그 뭐 좋은 보직을 받기란 힘든데 이분은 이제 특수부도 아니고 네. 특수 윤석열 사단의 그 고유한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검사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입어서 발탁됐으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네. 과거 이력도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 조직론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지영 검사 때 미투 때 서지영 검사를 비꼰 전력이 있죠. 예. 뭐 우리 검찰 여성 검사 후배들에게 힘든 일 있으면 자기를 찾아와라. 자기가 충분히 이제 뭐 해결해 줄 수 있다.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뭐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달라. 법무부에도 보내달라. 대검에 보내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걸 빌미로 삼아. 이 서지영 검사를 비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서지영 거죠. 검사가 마치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전력도 있고 또 그 임은정 검사를 굉장히 비판한 그 전력도 있어요. 인사 거래 제안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 해외 유학을 가라거나 또는 어디 자리를 줄 테니까 뭐 일체 그 대외 활동, 검찰 비판 활동을 그만둬라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뭐 임은정 검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그래서 하고 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창원지검장입니다. 몇 가지 정유미 검사. 검찰 조직론자입니다. 안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검찰은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약하지만 죽어가는 권력한테는 가차없는 게 또 검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이 검찰이 주목을 받은 게 뭡니까? 살권수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그래서 대통령 관련된 것까지 수사했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오면 검찰은 왜 작아지죠? 아니 검찰총장이 지시하는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듣는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조직 저는 기자 생활을 36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특검만 발의되면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네. 윤 대통령이 과거에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했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이 사안도 사실은 창원지검에 맡기냐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냐 하는 거는 쓸데없는 논쟁이고요. 네. 검찰이 정말 제대로 할 의지만 있다면은 어디에 있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도 왜 저 특임 검사를 해서 아 그렇죠. 부산 예. 법조비리 사건 해서 제대로 털어냈잖아요.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네. 특별 검사를 안 갈 거면은 그럼 검찰총장이 내 지휘 안 하겠다. 정말 수사팀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기든지 그것도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오히려 시간 끌기 아니냐.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국민들한테는 우리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물으면은 수사 중이라서 답변 못한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한 혹시 꼼수를 쓰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마지막으로 특검은 어떻게 될까요? 특검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뭐 거부권 행사돼서 또 다시 200석 그 문제에 또 봉착할 것 같은데요. 난망이겠죠. 지금 어렵다. 한동훈 네. 대표도 이제는 봉합을 하고 뭐 용산하고 조율을 하는 뭐 형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시대는 만사 검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후보 시절에 했던 많은 거짓말들을 저희는 생생하게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뭐 네. 그 김건희 씨가 주식 투자를 해서 뭐 11억 자기 한 번 뭐 벌었다, 전문가에게 골드만삭스 전문가에게 다 거짓말이죠. 예. 1인 매매를 맡겼더니 손해만 봤다라는 건데 거짓말이고. 이걸 털어줬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배우자의 재산 행위에 관한 것도 털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뭐 무혐의 검찰을 통해서 누가 모든 봐도 것들이 또 범죄에 해결이 가까운데 되는 지금 거죠. 기준이라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 예. 중에 하나는 사실 요거 본론에서 벗어납니다만 네. 고발 사주 사건 항소심 재판을 자꾸 미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간 너무 1심에서 끌어요. 실형 2년이 났는데 손준성 검사가. 예. 예.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을 아니 흔쾌하게 받아서 그 의혹 있으면 한번 밝혀봐라 라고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형들 구속될 때요 특검 안 갔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물러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한 거예요. 다. 김영삼 네.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자기 친형이건 아들들이건 결국 수사를 할 때 검찰에 맡겼거든요. 네. 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검찰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봐서 국민의 눈치는 안 보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특검도 받기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또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